그 선일여고가요, 완전히 이제 기조가 바뀐 게 24년부터예요. 24년부터. 23년부터는 정말 무슨 이런 문제를 아직도 뭐 21세기 고등학교에서 내는가 싶을 정도의 문제였어요. 법 하나 틀린 거, 뭐 써야 되는 거, 이거 하나씩 어법을 다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완전히 틀을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학생들이 22 개정안의 첫 번째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형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선일여고 대비하실 때 선생님들이 막 문법을 정말 외우게 많이 하고 접근을 많이 시켜주셨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큰 틀이 하나가 딱 생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문맥상의 의미를 너무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냥 해석을 해요. 근데 아마 학생들은 느끼겠지만 해석을 다 해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넘어가는 독해를 하느냐 아니냐를 확인합니다. 그게 가장 큰 기조고, 두 번째는 이제 유형 접근, 그 다음에 구문 해석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꼭 보고 있어요. 1학년 때는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가장 큰 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마 보시면 지금 범위로서는 좀 세 가지가 잡혀요. 세 가지. 교과서, 그 다음 모의고사, 그 다음 구교재. 그래서 선일은 항상 구교재가 있어 왔고, 구교재는 해마다 바뀝니다. 올해는 작년에 2학기 때 이제 유형편 교재로 바뀌어요. 학생들 기억하세요. 독해 유형편 교재로 바뀝니다. 2학기는요. 1학기 때는 구문 독해 교재라고 해서요. 문장을 분석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재를 줍니다. 그래서 그 교재로 많이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도 포함되고, 올해도 서술형 1번으로 나왔죠? 그 구문 중에 나온 문제는 그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구문 독해 교재에서,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는, 어떤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지문이 한 15개에서 18개 사이에 지문이 들어가는 범위가 잡힙니다. 그렇게 잡혀서, 비율적으로는 한 6%, 5% 레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범위는 모의고사죠. 모의고사에 18개 지문이 잡히는데, 학생 모의고사 어땠어요? 이번 3월 모의고사. 풀 때는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치. 점수. 내 생각도 다르지.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독해의 가장 기본, 지금 어머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게, 모의고사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냐면, 요거 하나 기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평가원이 있고 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수능을 내는 곳이고,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에 맞춰서 그 시험을 똑같이 학생들에게 1, 2, 3학년 연습시키는 게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3월에 모의고사 본 거예요. 근데 약간 요번에 6월 평가원 게 3학년 게 남아있는데, 과연 작년까지 수능이 딱 나왔을 때 어려운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해석을 다 해요. 근데 선지가 답이 3개가 나와요. 이런 식이 됩니다. 다 똑같은 말 같아요. 하지만 단서는 있죠. 넌 이걸 찾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평가원의 기준 그거였습니다. 수능에서의 난도전으로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올해 고3 3월을 보니까 교육청 모의고사죠? 근데 반대로 나왔어요. 지문이 어려워요. 선지는 답이 바로 보여요. 이런 식의 접근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2학년들도 이제 그런 모델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1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약간 그 평가원하고 비슷하게 선지에서 해석할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답이 한 2개가 나와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죠. 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많이 접해보고 유형에 대한 이해가, 유형에 대한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유의미한 등급을 이제 영어가 아무리 절대평가가 돼도 3등급부터 쓸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그래서 3등급에서 그 다음 2등급 가고 80점, 앞자리가 바뀌는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점수대가 맞아야 되는 유형이 정해졌습니다. 점수 물어보면 되게 실례잖아, 그치? 그죠?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듣기는 다 맞습니다. 아니야. 듣기는 다 맞습니까?
예, 그 듣기가 한두 개 괜찮죠. 예, 그 정도의 만약에 수준이라면 독해에서는 어디부터 맞아야 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시켜야 돼요. 유형에 따라서. 이거는 학교 서술여고의 기조하고도 맞습니다. 그래서 70점대 학생들이 대입학에 대한 지문에서 찾아내는 능력, 선지와 일치시키는 능력,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글 해석을 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해석했을 때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뭐지? 라는 것까지 정리가 꼭 돼야 돼요. 그래서 선율여고의 핵심은 모의고사 지문이 총 18개, 16개 나와서 모의고사 지문만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한 34개, 5개 정도가 되는데 35개의 지문이 반드시 3단 논법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얘기 시작은 이거였고 가운데는 이거였고 세 번째 뭐였어? 그러니까 이건 반복 지문이기 때문에 내신 범위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여기 빨리 와서 문제 유형으로 좀 보시면 그래서 아마 선택형하고 서술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형은 유형별로 이렇게 대입학 1번부터 8번까지를 대입학 문제라고 합니다. 함의 추론까지 주제, 제목, 요지, 주장, 함의. 수능 모의고사 번호로 말씀드리면 18번부터 30번까지 18번부터 24번까지가 주제, 함의 파악.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한 연습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는 뒷부분에 가면은 유형별로 다 묶여있죠. 내용일치, 한묶음, 빈칸, 한묶음, 어법, 한묶음, 어휘, 한묶음 이렇게 붙여있어요. 그럼 학생들이요, 자신 없는 유형에서 쪼르륵 틀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어휘 보면 되게 막 턱턱 막힌다고 해요. 어휘나 어법 봤을 때 턱턱 막혀요. 그러니까 나 이거 모르는데 해석은 됐는데 해석되면 틀린 게 어디야 도대체? 어법 같은 경우는 해석이 돼놓고 틀린 걸 못 찾는 경우가 많고 어휘는 어휘 한 단어를 바꿨을 때 어떤 추론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않을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지문을 어떤 접하는 횟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연습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접근력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이제 어휘 파트 하고요. 오히려 빈칸은 패러프라이징이라고 이제 의미를 환원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다른 식으로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도 똑같아야 되는 경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은 아니고요. 내신 범위에서는. 물론 이제 모의고사에는 좀 다르죠. 모의고사가 완전히 추론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일 시험의 특징은 지문이 35개에서 40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유형별로 시험이 묶여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건 절반 이상이 모의고사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조에 맞게끔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술형 문제는 1학년 때 오히려 2학년 서술형 문제보다 1학년 서술형이 문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 더 많아요. 단어를 4개 고르세요라고 4개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1학년은 작년부터 그랬어요. 문장을 쭉쭉 다 써야 됩니다. 트라이만 하면 주세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돼요. 이게 놓지 않는 친구들을 절대 놓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되게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좋으시고 2학년 선배들한테도 좋으시고 자, 그래서 서술형은 이제 문장제 유형이 많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데뷔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재 세팅을 쭉 진행을 하고 직보 때는 서술형만 합니다. 서술형을 스피킹 테스트하고 써서 보고 제가 이제 출연원 상황,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황에서 이제 암기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술형은 직보 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다음 장은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이번에 문제가 뭐가 나왔습니다를 제가 문제를 설명할 필요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흐름만 좀 잡아놓고 계시면 되고 예를 들어 이게 서술형 3번 문제였죠? 네. 3번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의고사 3모의 마지막 문장 33번 지문을 그대로 쓰는 거였습니다. 요런 좀 긴 암기 과정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턴을 잡으면 서술 문제 보십시오. 턴을 잡아놓으면 인투가 따라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뒷부분. 답을 알고 나면 되게 소홀하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긴 문장의 구조를 써야 하는 서술형이 있다. 문제는 이런 형태다라고만 봐주시면 돼요. 마지막 총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수능 독해 유형입니다. 수능 독해 유형이고 1학년 학습의 포인트는 요 순서로 기억하시면 돼요. 구조 독해라는 건 문장을 분석적으로 보느냐. 요 원리 하나. 그 다음에 지문의 문맥, 글의 흐름을 파악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점수, 유의미한 등급을 확보하려면 맞아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3등급이, 불안한 3등급이 빈칸이나 간접쓰기 갖고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3등급은 확고하게 내 점수를 확보하고 가야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연습을 하시고, 이게 한두 차례 어떤 동일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모의고사는 수능 때까지 내가 이 수능 유형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자기한테 필요한 어휘 수준을 갖춰가면서 모의고사 유형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자신 있어 하게끔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 문맥, 구조 독해가 1학년의 필수 코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에요. 구조 원리, 어구, 어형, 어휘 변화는 있지만 글의 흐름에서 전혀 지장이, 글을 완전히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없습니다. 동일한 의미 구조가 등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맥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묻는 서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상 의미 파악의 능력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해석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 지문을 확실히 분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휘는 변동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지만은 난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이해에 관련된 모든 모의고사 지문은 3단 논법으로 이해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신은요. 서론본론 결론이 제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자료를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맞아보시면 결국 이제 수능 기본학습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수능 기본학습에 대한 그 프로세스대로 갔을 때, 결국 이제 내신도 단기적으로 점수를 유지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문 해석 훈련은 지금 저희가 시험 끝나고 아이들하고 이제 리뷰를 해요. 제가 요런 이제 학생들하고 리뷰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리뷰를 할 때 일정을 정리를 해요. 특히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캐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내일 가죠. 내일 가죠. 예, 내일 가고, 다음 주에 교재를 받습니다. 내신 교재가 불출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가 나가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그 내신 끝나고 한 3차례, 2차례 정도 수업이 있었어요. 그럼 요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간지로 해갖고 한 주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때 요 두세 번의 수업, 물론 훨씬 더 수련 때문에 좀 짧아지긴 했는데, 요 두세 번에 한 2주 정도라고 제가 보통 봤는데, 이건 수련 때문에 빠져요. 그래서 요 2주 정도의 기간, 그리고 나서 기말 대비를 하죠. 그러면 7월 첫째 주 정도의 시험이 끝납니다. 근데 그때 끝나고 이제 8월 말까지가 모의고사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본인이 1학기 때 시험을 겪으면서, 내신을 겪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마련하는 시간이 솔직히 이 시간밖에 없어요. 어휘는 솔직히 좀 낫죠. 내신 기간에도 외우니까. 근데 수능 모의고사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는 게 7월 7월 기말이 끝나고 8월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그 5주 정도, 6주 정도의 기간이 최적이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갈피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 초점에 맞춰서, 학교 초점에 맞춰서 준비가 됐을 때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9월달이 되면 바로 내신들이 들어갑니다. 2학기는요, 바로 대비, 중간, 대비, 기말입니다. 그 사이에 모의고사는 2번이나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2학년이 되죠? 그럼 제가 2학년 학생들한테는 이제, 미리 보는 수능특강이라는 수업을 합니다. 겨울에. 그래서, 왜냐면, 야, 수능특강 너희들 풀 수 있어. 수능특강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교재를 봤을 때 그렇게 무리되는 접근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3학년 교재이긴 하지만 지문상의 난이도를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이제 수능은요. 최소한 평가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을 보는데 좀 수월함, 이게 학년이 올라가는 의미 전달하는데 그런 자기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준다라고 그 기간 일정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